안녕하세요. 안무가 윤상은입니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기획전인 기울인 몸들 서로의 취약함이 만날 때 전시에서 어딘가의 발레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레라는 소재?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가지고 작업을 해온 지가 한 2019년도부터니까 벌써 6년? 6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발레에 대해서 다르게 관점을 바꿔가면서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는 거는 발레가 어떠한 몸까지 포함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질문, 문제의식이 있었고, 또 지금 전시가 어떤 서로의 취약함에 대해서 주목하는 전시라서, 사실 발레라는 장르는 취약함이랑은 조금 멀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거 서로 먼 것을 어떻게 만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제가 워크숍을 이제 진행해온 게 있는데 그게 모든 몸을 위한 발레라는 제목의 워크숍이거든요. 근데 이때 모든 몸이라고 했을 때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근데 정말 모든 몸을 포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약간 한계를 부딪힌 점도 많아서 여러 가지 시도 끝에 지금 현재는 시각장애인 분들과 같이 발레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좁혀졌고, 그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발레를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이 발레가 어떤 뚜렷한 상이 있다? 이상적인 형태가 있다라는 그 지점이 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건드리고 싶고 비틀어 보고 싶은 그 지점인데, 시각장애인 분들이랑 하다 보니 그 상 자체를 미리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휘로만 설명된 발레라든지 그랬을 때는 발레에 대한 상상력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의 방향을 좁혀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발레라고 했을 때 날씬한 사람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든지 뭐 학원 다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뭐 중산층 소녀 막 이런 거? 그런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했는데 저는 그냥 모든 몸을 위한 발레 워크숍 모집했을 때 인스타로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뭐 그분들이 뭐 어떤 계급에 있든 뭐 몰라 상관없이 그냥 발레로 하나가 됐어. 약간 그런 거 되게 저한테 즐거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거기서 좀 발레 좋은 면을 저는 찾아가지고 발레 본진보다 여기 내가 하고 있는 발레에서 좋은 점을 많이 찾아서 그것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딘가의 발레 가이드북. 우리는 보기 위한 발레가 아니라 하기 위한 발레를 합니다. 발레는 우리 몸 어딘가에서 불현듯 나타납니다. 발레 자체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많고 시각장애인 분들 더욱 그렇고, 처음에는 내가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라는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이제, 근데 그거는 당연히 초심자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워크숍이 프로그램이 좀 그런 식으로 발레 형태를 일반적인 발레 교육처럼 이렇게 따라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르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형태를 고정하지 않고 뭔가 옆으로 확장되거나 수직되는 그 감각을 느껴보자라든지, 그 감각을 느꼈을 때 그거는 발레 모습이 아닐까? 맞을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진다든지, 또 이제 마지막에는 약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뭘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걸 형용사로 수집해서 그러면 만약에 나는 포근한이라는 형용사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포근하게 발레를 하는 건 뭘까? 이러면서 포근하게, 그러니까 이건 정말 상상의 영역인 것 같아요. 반대로 해보자. 차갑게 발레하는 건 뭘까? 차갑게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그게 발레 형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떤 우리 상상의 영역의 발레를 한번 그냥 해보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발레 전공자니까 발레 되게 불편한 지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예쁘다가 아름답다 하는데 내가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일단 그 신체 조건? 뭐 이런 것도 너무 규격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공주 왕자가 나오는 스토리 아직까지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불편함을 다 제거했을 때 발레는 뭘까라는 그게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발레 좋은 거 찾기? 발레 좋은 거 찾기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이제 비전공자 대상으로 시도했던 게 60대 이상의 노년분들이랑 같이 했던 워크숍이거든요. 발레 워크숍. 근데 그분들은 이제 뭔가 짱짱하게 할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할 필요 없는데 너무 즐거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래서 아, 발레 움직임에는 죄가 없구나, 약간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껴가지고 그때 약간 아, 그냥 내가 가지고 노는 발레면은 좀 좋지 않을까? 거기서 발레 점수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발레를 안 한 기간이 한 7, 8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몸도 완전 다 바뀌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발레를 봤는데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죽는 장면, 왜 여성들이 다 죽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의심했다기보다는 발레를 되게 거리를 두고 보게 된 그 시점부터 의심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거리를 두니까 그런 게 보이니까 그거를 좀 내가 이거를 작업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죽는 장면이라는 작업인데 그 작업을 시작할 때 약간 그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 약간 이런 고민들 많이 할 때였어가지고, 발레 속 여성이 만약에 주체적인 여성이었다면 과연 죽음을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들 했었고, 죽는 장면은 주인공들만 할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프리마돈나들만 할 수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 발레를 했지만 프리마돈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인공 다 하는 거야, 5작품.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게 시작이 된 거라 되게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거 할 때. 그 비운의 여주인공? 뭐 이런 코드를 여성들이 계속해서 무의식 중에 그게 되려고 하는 그 욕망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또 반대로 왜 그래야 되지 싸우는 욕망, 이 두 개가 혼재된 그 상태? 그 모순된 상태가 저는 되게 흥미롭고, 그래서 작업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가 블로그를 2016년부터 했었거든요. 주변에 동료 안무가가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잘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아는 사람이니까 그 연습 현장에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프리뷰 시리즈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무용 전공자니까 조금 그래도 과정 어떤 프로세스는 조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말로 잘 풀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얘기 들어보고 아 이런 과정에 있으시군요 라고 하고 그거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렸던 게 이제 좀 쌓이고 그랬었는데 저는 막 전문 비평가 막 이런 사람은 아니어서 조금은 쉽게 쓸 수 있는 쉬운 글? 제가 가진 한계이기도 하지만 동료 안무가분들이 저를 찾으세요. 막 대중 이렇다기보다는 좀 비평가의 딱딱한 글이 아닌 다른 글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게 어떤 현대무용이라는 장르가 워낙 대중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생태계가 되게 잘 조성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조금 서로 다 창작만을 열을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이를 메꾸는 매개자 역할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글 작업은 약간 그런 역할로 제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월간몸이 기성 매체고 지금 30년이 넘어갔어요. 그 매거진이. 그러다 보니까 굳어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라는 편집장이 오면서 좀 새롭게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원하는 코너도 막 만들고 막 이제 무용가의 작업실 이래가지고 막 그 스튜디오나 공간 운영하시는 분들 찾아가가지고 뭐 공간에 대한 얘기나 막 이런 코너 만들고 동료 비평, 그러니까 동료가 동료를 비평해주기 뭐 이런 코너 만들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무용이 사실 지금 세대 분리가 되게 저는 심각하다고 느끼거든요. 특히 전통하시는 분들과 지금 컨템포러리 댄스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 되게 많은 괴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저라는 중간다리가 돼서 좀 나름 연결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순조롭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고 확실히 스피커가 많이 부족한 지금 무용계 안에서 제가 나중에 좀 큰 맘 먹으면 매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나중 일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발레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그 발레가 다루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되게 순종적이고 사랑에 목말라 있고 약간 그런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캐릭터가 그런 거고 옛날 서사니까 그런 건데 발레리나 한 개인으로 봤을 때 그 무용수로 봤을 때는 사실 엄청난 장인 정신과 그 성취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여성이 성취할 수 있는 좋은 장르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매일같이 훈련하고 자기가 이룬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여성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 사이에서 저는 뭐 한쪽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레를 어떤 여성적인 시각,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에 되게 흥미를 느끼고 변화해야 할 거는 변화해야 되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되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 발레가 워낙 좀 올드하다 지금의 시대상과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발레단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말갈량이 길들이기 서사를 바꿔서 좀 더 주체적인 여성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인종적인 부분 이제 흑인 발레리나도 주역이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 어떤 되게 작은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상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기관에서 그것을 이제 점점 흡수를 해서 어떤 식의 변화 일으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몸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 될까? 약간 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